뇌 임플란트로 3,7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 뇌 임플란트가 뭔지를 떠나서 일단 일론 머스크의 그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이런 사건을 만드는 능력은 진짜 그럼요. 대단하다. 예. 2002년에 사실 스페이스X 처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죠. 기업이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아하. 모두가 비웃는데 내가 하겠다.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은 민간 기업이 우주 기술 로켓을 올린다? 이거 말이 안 돼. 제가 예를 들어 붕어빵 장사예요. 붕어빵을 팔아. 근데 갑자기 저는 내일부터 붕어빵을 팔지 않겠습니다. 반도체를 굽겠습니다. 사람이 다 웃잖아요. 근데 다 비웃었는데 진짜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사체, 스페이스X의 모든 게 나사에 다 납품하고 있어요. I mean, this is definitely a new approach. We'll find that it's way more incredible than we ever realized. 그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남들 하는 대로 안 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프로젝트라고 불리죠. 보통은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되면 해저 광 케이블 이렇게 가지고서는 하던 게 기존의 방식이고 누구든 인터넷 사업 한다 그러면 딴 애들은 어떡하지 보고 비끼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어디든 우리가 인터넷에 쏴줄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척을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가 글로벌 관종으로 불리잖아요. 맞아요. 시선이 자기한테 쏠리면은 그걸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정말 이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러죠. 이거는 기가 막힌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 구설도 많이 타고 기행도 많이 하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마크 저커버그랑 뭐 사실 뭐 이제 뭐 격투기를 하겠다. 격투기를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인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겠어요? 못하죠, 절대. S전자 회장님이 우통을 봤더니 L전자 나와 이러고 있고. 아, 이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거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도발을 했을 때 노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원래 저커버그는 그런 어떤 M&A라 그러죠. 네네네. 그건 대회에 출전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취미 생활로. 원래 하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13살, 14살 많은 아저씨가 배 나와 보이는 아저씨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붙자 그러면 웃기는 거죠.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이게 일단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187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저커버그가 체구가 작잖아요. 170 조금 넘습니다. 네, 만만해 그리고 보였죠. 약간 말랐고 그러다 보니까 요건 내가 이기겠다. 근데 해고 나니까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주짓수도 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 킥복싱하고 뭐 이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실수했나?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전 좋아하질 않아요. 일단 대단히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뭔가 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애정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저 일론 머스크가 저커버그하고 그 격투기 한다는 약속부터 좀 지켰으면 그 어떻게든 좀 보고 싶어요. 뭐 싫어한다며 지금 관심 많아. 싫어하니까 관심이 많지. 아니 근데 두 분도 그런 좀 제안을 받으세요? 둘이 뭐 격투기라든지 이런. 아니요. 게임이 안 돼요? 뭐 게임이 돼야지 뭐. 옛날 같으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어느 방송사에서 나서가지고 저 두 분 이렇게 좀 붙인 거란 말 할 텐데. 아니 근데 비슷해요. 여기도 학비도 3단, 저도 학비도 3단. 아 그러세요? 태권도 2단. 태권도이다. 똑같아. 아 그러시구나. 예.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용어가 참 생소하고 용어가 좀 섬뜩하기도 한데. 일단 뭐 임플란트 자체는 이제 용어가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심어왔으니까. 네. 예, 근데 뇌 임플란트도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예, 뇌에다 뭔가 심는 건데, 그럼 이제 왜 박느냐? 뇌에다가 미세 전극을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미세 전극. 그럼 이게 미세 전극이 하는 일은 뭔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가 어떤 사고를 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할 때 우리도 실제로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움직여요. 그 신호들을 우리가 혹시 중간에 좀 받아낼 수 있으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뇌 임플란트거든요. 이게 생소한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이 뇌과학에서는 네. 제가 알아보니까 뭐 이미 오래됐다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네네. 이름이 뉴럴링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이름부터 이 언론과 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딱 뉴럴로 뭔가 링크한다라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만들면서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아 진짜로 뭔가 되나?
이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죠. This is Pager. He's a 9-year-old mechanic. 원숭이가 뭐 이제 뭐 도구를 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원숭이가 진짜 손을 안 쓰고 사실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좀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네네네. 진짜 뇌 속에 있는 그런 뇌파, 소위 말해 정기적 자극을 컴퓨터에서 그걸로 표현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간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We're confident that someone who has basically no other interface to the outside world would be able to control their phone better than someone who has working hands. I mean, as miraculous as it may sound, we're confident that it is possible to restore full body functionality to someone who has a severed spinal cord. 뭐 생각만으로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약간 마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 학습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이긴 합니다. 원숭이가 게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과거에 뇌파로 다 했거든요. 뇌파로 뭐 2014년도에 네이처 논문이 나왔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것뿐인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하던 게임도 단순한 게임이었었고 지금 나온 것도 단순한 게임이니까 예, 만약에 이게 뚫었으면은 이런 폰 같은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를 해야죠. 원숭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 롤을 하던가 이래야지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어떤 기술이 그렇게 진일보한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그대로인 기술을 다시 래핑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뭐 성과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머스크가 이제 뛰어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BCI 연구가 되게 효과적이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도를 당해서 이제 칼을 찔려가지고 이 아래가 좀 마비된 분이 계세요. 네. 굉장히 유명한 풋볼 선수였는데 cursor on a computer screen with his thoughts. Great job. Next, I'm going to open the second email, which states hi there.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팔다리가 마비됐던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빨대컵에 있는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이 로봇 팔을 조종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네. It was a magic moment. Everything that's encoded in memory, you could upload. You could basically store your memories as a backup and restore the memories. The future is going to be weird.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막 궁극적으로 뇌 업로드, 다운로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투의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어를 모르는데 외국어를 갑자기 다운로드 뇌에 탁 내면 외국어를 한다든지 주짓수를 이렇게 딱 다운로드해가지고 저커버랑 싸운다. 저거 싸운다든지 우리 잃어버렸던 1년 전의 기억을 어디다가 다운로드해서 저장할 수 있다. 황당한 이야기들을 막 던졌어요 다. 근데 그래놓고 이 기술에 대한 거를 내가 뭔가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대국을 두고 나서 인공지능이 이기는 걸 보면서 머스크가 충격을 받습니다.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돌을 걷었네요. 그러면서 봐봐, 야 이세돌 구단이 평생 동안 기보를 외도 알파고가 일주일 만에 학습한 기보 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건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큰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I mea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summoning the demon. 인류의 적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러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반대에 선 무엇인가를 개발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테슬라 로봇도 만들어서 인류를 마치 터미네이터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그런 백기사 같은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고 진짜 그 저기 로다주 같은 그런 인물이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이게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언맨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뇌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AI가 컴퓨터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에는 우리도 컴퓨터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방어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BCI라고 그러죠. 브레인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쪽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류를 지킨다 이거는 그냥 좋은 쪽으로 말한 것 같고 본질은 저는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이제 이분은 화성에 가기 전까지 도파민이 아예 안 나오는 몸이에요. 무조건 화성에 가야 돼요. 이분은 그것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모든 기술이 다 화성이에요.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re excited about the future. That moves your heart. But one day we could make Mars a planet like Earth and try to build that city on Mars as soon as possible. Let's make this real. 인공지능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고 뭐 우주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주랑 관련 없는 뭐 테슬라, 전기차 전부 화성에 가서 뭘 타고 다닐까? 이것도 다 이제 결국 화성에 가기 위한 거다. 네. 살만하면 화성은 제2의 지구. 이번에 사실 나온 그 보도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수긍을 좀 이끌어낸 것 같은데 FDA에서 이걸 승인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승인은 뭐 당연하겠지만 환자를 위한 치료잖아요. 사실은 원래 목적 자체는 환자를 위한 치료 목적이라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그런 뇌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는 걸 뭐 용납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치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FDA 승인 자체도 우리가 FDA 승인을 받았다 이걸 굉장히 높게 사잖아요. 네네. 사실 FDA 승인 자체가 엄청나게 뭔가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걸로 판매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슈퍼만 가도 네. 뭐 FDA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 효능을 다 입증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FDA 승인을 받았다 하는 걸로 그럼 뉴럴링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 그냥 FDA 했을 때 인간에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단한 거군요. 왜냐면 임상을 한다라는 건 이제 진짜 기술 개발에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네네. 요거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받지 않았나. 예. 조금은 냉정하게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물론 공개적으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도 않았고 구체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우려 섞인 시선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익히 하다시피 원숭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실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실험은 인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훨씬 먼저 동물 대상으로 먼저 맞아요.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뉴럴링크가 지금 여러 동물 보호 단체와 그리고 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소송을 당한 상태고 조사를 받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그 23마리의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게임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 23마리 중에 살아있는 원숭이는 7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동물 학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생명 경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뇌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한 어떤 것들이냐 아니면 야 이거 완전 거품이고 아직까지는 허황된 얘기라고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방송했을 때 그때 당시 AI가 어떤 머핀하고 뭐 강아지 구별하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대회도 있었어요. 머핀 챌린지 해갖고 AI가 보고 이게 머핀인지 강아지 얼굴인지를 구별한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렇죠. 치와와. 프라이드 이거 치킨 구별하는. 푸들 막 이런 거. 사람들이 그때 그 대회를 하면은 이 대회를 왜 하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재미로 하는 거야? 머핀하고 치와와하고 구분해서 뭐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AI가 단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는 머핀하고 치와와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쓰이는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 AI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잘해야 이게 사고가 안 나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기술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용화가 어느 수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안에다가 나의 아바타를 놓고 얘가 사람처럼 움직이게 된다. I think you are wonderful. Do not make me laugh. 완전 매트릭스네요. 진짜 네, 머리에 꽂아놓고 이렇게 누워갖고 매트릭스 안에서. 근데 제가 볼 때 뭐 업로드 다운로드 이거는 사실은 아예 수준이 다른 얘기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 완벽하게 읽어내고 또 끼워서 그쵸. 또 완벽하게 출력을 해내고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학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전에 이미 했던 거를 가지고 쇼를 한 번 더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과학적인 접근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 연구의 대가분들이 한 3분 정도 꼽히는데 어쨌든 그 친분이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머스크가 약속하는 뉴럴링크의 기능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저는 끝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럴링크 기술은 뇌의 신호를 읽어내서 뭐 로봇파를 조정하거나 치료 용도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뇌 안에다 입력해서 넣는 거는 여태껏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럴링크 기술은 아직까지는 저는 반쪽짜리 기술이라 부르고 싶은 게 읽어내는 건 이 방향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하고도 지식이 다 들어오고 내가 영어 공부 안 해도 자고 일어나면 다 알고 있고 이걸 원하는 건데 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일론 머스크가 약속하는 뇌 안에다 지식을 입력해 넣는 기술은 불가능에 가깝다. 두 분의 어떤 상상력을 좀 자극해서 뇌 임플란트가 상용화된다. 아까 그래서 뭐 저기 다운로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예를 들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1대 다 신호 체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1대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여러 명이면 좋겠다. 그럼 실제로 중간중간에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쪽에 신호 보낼 땐 저쪽 게 또 움직이고 이러면서 전국 각지 전 세계에 김구라님을 딱 놓고 온 동안 방송을 다 방송 3사 다 진행하고 이렇게까지 계좌는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가뜩이나 저기 다작한다고 욕 바가지로 먹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아. 틀면 김구라 씨야. 다음 모터리 씨는요. 인도의 무인 탐사선이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India has reached the south pole of the moon. On the moon. The major milestone successfully. Chandrayaan 3 mission accomplished. Handing over to mission director.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레안 3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또 궤도 씨가 이제 과학 유튜버입니다만은 또 전공이 이제 또 천문학, 천문조학. 예, 그죠? 사실 그 달모 얘기하면 사실 그게 되게 오래 전에 이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유인 어떻게 보면 이제 탐사선을 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가 요즘 또 이제 또 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달에 가고자 하는 거는 오래 왔어요. 네, 특히 아폴로 미션이 가장 유명한데 그 아폴로 미션 덕분에 우리가 달에 착륙을 했죠. 육 60년도가요? 그때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생방송하고 맞아요.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특별한 기억이에요. 그날 그 7월 21일 날 달 착륙할 때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날이 생일이야. 그러니까 그때 어렸었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은 거지. 그게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한 1년. 아니 엄마가 아기를 낳은 걸 기억하지 그건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 이제 지금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그날 애를 낳으면 병원에서 무슨 뭐 이렇게 상금 같은 주기도 있었어요. 그랬었어. 달 착륙 기념으로. 기념으로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고. 즉 인류가 실제로 닿아본 유일한 천체입니다. 네네. 직접 가서 만져본. 네네. 제가 그 아폴로 11호 달 착륙했을 때 가장 재밌게 봤던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폴로 11을 쏴서 달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건 전 처음에 당연히 거기까지 고생을 같이 했으면 다 내린 줄 알았거든요. 같이. 달 궤도에 하나 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령선이 받아줘야 되니까. 그분은 그 1960년대 거기까지 갔는데 달에 못 내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자기가 잡아줄 때까지 거기 계속 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은 실제로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됐죠. 숨겨진 영웅이다. 이거 진짜 이거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진짜로. 닐 암스트롱
최초의 달 착륙. 네네. 그죠? 그다음에 버즈 올드린.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죠? 버즈 올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잖아요. 이거 큰 의미가 있죠. 내 이름을 딴 캐릭터 버즈 라이트이어가 이분의 이름을 땄죠. 근데 마이클 콜린스 아무도 몰라. 마이클 잭슨밖에 몰라요. 네.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근데 에버랜드 이제 오픈런 하려고 딱 가가지고 저랑 슈카 형이 들어갑니다. 슈카 형님 먼저 밟고 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나중에 제 애니메이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까지 놀았어. 불꽃 축제까지 다 봤어. 그때까지 이제 구라 형님이 차에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니저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눈물 없이 못 든다는 얘기가 이 사람도 되게 하고 싶어. 이 사람도 내려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떤 뭐 갑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못 하게 됐으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건데.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왜냐면 슬픈 거지. 이제 암스트롱은 이제 캡틴이니까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콜린스예요. 사실은 버즈올들이 남아야 돼. 막내니까. 네, 야 막내야 네가 남아라. 근데 얘가 경험이 부족한 거야. 운전을 마이클 콜린스 제일 잘해. 그러니까 버즈가 경험이 부족했다고 오히려 운전 스킬이. 나 약간 좀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가 아씨 가.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익스큐즈였어요. 왜냐면 아니 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마이클 콜린스가 이제 딱 가요. 달 뒤로 딱 가니까 이제 다 내려갔잖아요. 극도의 고독을 느꼈대요. 왜냐면 인류는 다 저기 있고 나머지 인류 둘은 여기 내려갔고 자기 혼자. 난 여기 혼자 뭐 하는 거지? 네. 진짜 슬픈 일이죠.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따지면 야 그때도 사람이 갔는데 지금 뭐 인도가 유인도 아니고 탐사선 보는 게 그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이 됐으나 이제 그 당시의 목적은 달에 깃발을 꽂는 것. 그죠? 네, 내가 갔다 왔다.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달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약간 실용적인. 네, 뭐 1박 2일, 뭐 2박 3일 뭐 가서 여행을 갔다 오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식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예. 상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때 너무 쉽게 갔다 왔는데 물론 어려웠지만 지금은 벌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뭐가 어렵겠냐. 근데 완전 달라요. 왜냐면 여행을 갈 때 준비하는 거랑 이민 갈 때 준비하는 거는 짐 싸는 규모도 다르고 예, 그것 때문에 훨씬 많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터치만 하고 오자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거기서 그래도 최소한 이제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어려워하냐. 근데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걸 좀 알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간데도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남극, 달남극. 맞아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달에 대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거의 300도 가량 나요. 예, 높을 때는 뭐 120도, 낮을 때 뭐 영하 뭐 180도까지 떨어지니까 예, 이 상황이 되면은 제일 문제가 이 변화량이 크면은 힘든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막 냉탕 온탕 들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남극은 어쨌거나 일교차가 굉장히 적다. 예, 그래가지고 일교차가 10도 정도니까. 그러니까 남극이 이제 일교차가 이제 적은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위치가 밑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약간 태양도 덜 받고. 네네네. 그러니까 구워지거나 안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이제 살살 노릿노릿해지는 지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있으면은 일교차가 작으니까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뭐 이런 우주선, 뭐 비행사, 기기들이 조금 버티기 좀 위치니까 그쪽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탐사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일교차가 작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예. 아까 그 뭐 우리 궤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인도가 사실은 뭐 이제 뭐 수학을 잘한다, 뭐 저기 실리콘밸리 저기 CEO들 뭐 인도 출신이 많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소련, 중국 다음 이어서 인도니까 이거 좀 인상적이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3세계의 중립주의를 좀 표방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도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도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또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좀 잘 맺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인도가 이제 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주 경쟁에 뛰어든다라는 것은 국가 간의 갈등에 좀 이렇게 완화제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다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덩치가 엄청 큰 힘센 애가 하나 이렇게 딱 링에 들어간 거죠. 싸우지 마.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야, 쟤는 어느 쪽 편일까? 러시아도 뭐 중국도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맞아요. People, let us all wait from the secretary.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도에 대한 분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가 평균 연령 또한 이제 아직 30대가 안 되는 29살, 젊은 나라예요. 14억 인구인데 그게 엄청 된다고 젊어요. 하는 거니까 하긴 그 중국이 워낙 이제 그 저기 뭐 산화제한 같은 걸 이제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그렇죠, 상황에서 인도는 이렇게 젊은 나라라는 게 진짜로 진짜 무섭게 좀 와닿네요. 이공계 쪽에서는 오히려 인도가 언제 오지? 언제 치고 올라오지? 약간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게 2009년도에 인도의 첫 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1호가 달 먼지 표면층에서 실제로 얇은 물층을 확인했어요. 최소 3억 톤에서 최대 2,700억 톤의 물까지 머금고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이게 굉장히 큰 게요. 우리가 정말 달 기지를 만들거나 달에 생활을 하게 되려면 그곳에 이제 물이 아주 식수가 있어야 중요한데 되니까. 예. 네, 이 물이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그 기대를 받고 있죠. 인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남극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뭐 아폴로 작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이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었잖아요. 미소체제 경쟁. 근데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서로 막 로켓을 쏘고 달에 또 왜 가려고 그러냐 상황을 보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있죠. 미국과 중국이 뭐 지금 막 서로 막 달에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같이 지금 우주탐험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달에도 당연히 자원이라는 게 있죠. 광물 이런 게 예, 있으니까. 광물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하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히토류라는 그걸 많이 들으셨죠? 쥐고 안 놓잖아요. 그게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전 세계 이제 매장량의 60% 정도. 그리고 이 히토류를 정제하는 데는 조금 환경오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거의 대부분을 해요.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대부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장량도 많고 사실 이제 다른 데서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자기 손에 속된 말로 해서 피 묻히기 싫으니까 야, 그거 니네가 해. 약간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한 80% 정도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히토류의 뭐 최강자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미국은 뭐 반도체 끊겠다. 그럼 중국은 나도 뭐 끊을 거 없나? 보니까 요즘에 또 히토류 갖고 많이 흔드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히토류 같은 자원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뭐 압도적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겠죠. 이런 우주하면은 요즘 이제 그 나라 간의 어떤 그 경쟁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많이 좀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사실 이제 뭐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여기서 밖이란 이제 우주죠. 예. 이게 가장 최근에 보이는 가장 놀라운 어떤 사태 중에 하나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민간 기업이 우주로 가는 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네네. 3, 2, 1, and liftoff. 그 다음에 뭐 세계에 내놓으라는 부자들,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비롯해서 뭐 영국에도 있고요. 네, 버진그룹에서도 뭐. 예, 버진그룹에서도 리차드 브랜슨, 리차드 브랜슨도 있고 지금 뭐 이런 갑부들이 우주 계획에 뛰어들었다는 게 최근 뭐 한 10년 아니면 짧게 보면 최근 한 5년 새에 이제 가장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상업적으로 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주로 관광입니다. 주로 관광인데 이 스페이스X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셔틀이나 아니면은 뭐 달에 가서 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르죠. 지금 워낙에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업들이 뛰어든 지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은 정말 뭐 엄청난 시장이 열리겠죠. 그럼 이게 달에서 가져오면 이게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그냥 갖고 온 사람이 이제 임자가 되는 거네요. 사실 미국은 지금 스페이스X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법 제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정된 법도 있고요. 가져오면 우리 거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기업이 캐오면 기업 거다. 인정해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2015년에 이런 걸 또 정해가지고 네, 뭐 되게 다양한 또 변치 플레이 하고 있지 않나. 네. 일론 머스크는 저기 화성을 간다고 그러고 여긴 또 이렇게 이제 달에 사실 이렇게 또 탐사선을 쏘고 근데 화성하고 달 어디가 조금 더 뭐랄까 유의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달이 훨씬 쉽죠. 비교하자면은 쇼핑몰에서 우리가 달에 가는 거는 그냥 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위치를 알면 내가 빠르게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화성에 가는 거는 친구를 찾는 건데 이 친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하. 네, 만약에 잘못 걸리면은 하루 종일 돌아도 못 만난다, 이 친구를.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달은 지구에 어쨌거나 속박이 돼 있는 친구인데 그렇죠. 화성은 같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이게 달 주위를 도는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듭니다. 루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달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여기서 물자를 채워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지구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굉장히 용이하게 발사가 가능하고 조금 더. 네, 그냥 달 자체가 중력 6분의 1이잖아요. 거기서 나가는 것도 훨씬 쉽고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달 자체를 약간 우리의 약간 보조기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른 탐사의 전초기지로 중요한 건 결국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미션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인도가 우리랑 뭐 비슷하게 봤는데 어쨌든 인도 지금 남극에 어쨌든 간에 이제 착륙선을 보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우리 기술로 이제 보낼 수 있다. 예. 예상하세요? 우리나라 이미 다누리가 가 있죠. 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궤도로 가가지고 오래 걸렸지만 지금 잘 안착을 했고요. 우리는 지금 궤도선을 보낸 거예요. 얘는 내리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찬드라야는 내리고 거기서 탐사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가는 동료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동료로 봤던 인도가 그래서 우리도 저 길을 갈 수 있겠다. 우리도 해낼 수 있다. 또 그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고 사실 그 직전에 러시아가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던 뭐 메달권에 있던 유망주가 넘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운데 굉장히 기대되는 신인이 또 실적을 낸 거죠. Vamos a presentar dos seres que fueron recuperados. Así somos los de incisivos y de pesados a veces los que hacemos imágenes.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귀한 외계인 시신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손으로 이걸 듭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줘요. 야, 이게 진짜 그 귀한 외계인 시신이었으면 이걸 막.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뭐 책으로 보던 뭐 미스테리 이런 거에 항상 이런 사진이 있었었고 옛날에 뭐 네스오라든지 뭐 히말라야 사스쿼치 뭐 설인이 있대더라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최근에 내시 말씀하셨는데 영국에서 내시가 정말 있나 사람들을 막 한 100명, 10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호수를 한번 제대로 다 쫙 훑어보자. 얼마 전에 백두산에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 백두산 지금 화제됐어요 진짜. Pictures of the Loch Ness monster. 물체가 지나간 자리에 지금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등장했어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한테 유명한 이 UFO 공청회는 7월 26일 날 미국에서 UFO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전 미국의 정보요원이었는데 데이비드 그로시라는 사람인데 biologic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that are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이 화재를 이용해서 바로 멕시코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청회를 열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Aquí hoy vamos a presentar dos seres que fueron recuperados en Perú en una mina de diatomea. 키는 한 60cm 정도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3개입니다. 미확인 DNA가 30% 이상 발견이 됐기 때문에 최소 1000년 이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외계인으로 추정한다. 연구도 마무리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Identificamos como polvo de diatomea, el cual permite la desecación de los cuerpos
외계인 문제도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뭐 재미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미국이나 이쪽은 사실 좀 뜨거운 이슈고 추종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발굴 장소가 일단 좀 특이해요. 발굴 장소가 그 유명한 나스카라이. 정말 가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갔다 온 사람들 봤을 때 이거는 맞아요. 외계인이 했을 수밖에 없다고. 네, 왜냐면 되게 친한 고고학자 갔다 왔는데 정말 넓은 광대한 대지에 이렇게 밑에 서 있으면 선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인디아나 존스 4 기억하시나요? 봤어요. 네. 맨 마지막에 수정 해골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계인의 어떤 머리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멕시코 일대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진행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약간 머리 모양이 좀 유사한 형태의 두개골이나 인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외계인 세운 것 같다. 아니 근데 저기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제이미 마우산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UFO 인플루언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 뭐 UFO 다큐멘터리도 본인이 직접 하고 뭐 TV 쇼도 있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멕시코 공군 UFO 발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 이게 2004년 3월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 이 지역을 비행하던 정찰기 조종사들이 상공에서 이제 UFO를 발견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Objects never distance themselves from each other. I think drug smugglers are probably not. 이거를 보고 멕시코 공군에서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제 뭐 전문가라고 마우스한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외계인이 타고 온 무언가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UFO를 인정한 사례다. Mexican Air Force pilots capturing on videotape what are said to be 11, count them 11 UFOs. Unidentified flying objects. They are officially there. 비슷하네요. 아까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 아닙니까? 이게 칸타렐 유전이 뿜어내는 화염이었다. 화염이었다. 아하. 네, 사실은. 네, 보이시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 본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 국방장관은 이 정체가 파악되지 않고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외계인, UFO, 뭐 비행선 이 주장은 그냥 마우산의 관점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죠. 이런 식의 이슈몰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2017년에도 외계인 시신이 또 나왔어요. 가이아라는 미스테리 음모론 관련된 유료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 집단이랑 같이 페루에서 발견한 외계인 시신들을 이제 분석 조사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시신이랑 거의 똑같은 시신을 다시 공청회에서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애예요, 엄밀히 말하면. 다큐에 나온 외계인 시신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도 히스패닉 시대 이전에 인간의 미이라의 어떤 변형을 줘가지고 동물하고 인간의 뼈를 조립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가짜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저렇게 페루 이쪽에 가서 그냥 어떤 미랄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동물뼈 붙이고 이렇게 한 거야? 네. 접착제로 붙였다는 말이 많거든요. 예.
고생물학자,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 엑스레이를 가져다가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인간이 아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3개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엄지와 새끼를 절단해가지고 3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수술을 한 것도 아니라 가지고 힘줄도 남아 있어서 이거는 짜증이 분명하다가.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왜 가능하냐면 이 라마가 페루 쪽이 고대 이집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동물 미라도 만드는 거예요. 이 라마로 미라를 만드는 문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작하고 조합하기가 좋고 도구를 하면서 한번 그걸로 팔면서 돈을 벌고 다시 도굴된 물품 모아다가 재개조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춤형 제작을 해서 넘겨주면서 돈을 벌고 이런 문화가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팔의 뼈가 넓적다리뼈, 대퇴골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나 우연히 겹쳐서 외계인한테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닮아갖고 손에 있는 뼈를 보면 정강이 뼈와 똑같이 생긴 뼈가 느닷없이 손목에 배치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이상하다. 대퇴골이죠. 이 대퇴골과 똑같이 생겼는데 뒤집힌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또 잘렸어요. 그 아랫부분이. 이런 말씀 드리긴 싫지만 인간의 넓적다리 뼈를 해부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뒤집어 놨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이상한 거는 엉덩관절 또는 고관절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소켓이 없어요. 이 소켓이란 뭐냐면 골반뼈에 절구 모양의 안쪽으로 움푹 패인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넓다리 뼈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다리도 벌렸다가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관절이 없어요. 그냥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못 걸을 것 같은데 이 생명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면 자기네 별에서도 못 움직이나요? 근데 어떻게 왔죠 여기에?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참 웃긴 그 외계인 시신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마의 어떤 두개골을 약간 이렇게 라마의 머리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머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두라는 풍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때 우리 아기 때 보면 이렇게 애 그냥 이렇게 눕히지 말고 돌려라. 그래서 여기 짱구 만들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뒤통수 이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거꾸로 아예 이 돌을 옆에다 고이고 묶어놓거나 해가지고 머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김구라 씨도 기억이 나실 텐데 미국에서 외계인의 시체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그 시체를 해부하는 동영상이 옛날에 그 로션 옛날에 그거 봤습니다. 막 눈꺼풀을 막 이렇게 띄고 머리를 해부하고 하는 페이크 영상이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막 오르면서 지금도 로스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계인 UFO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해요. 굿즈가 막 이렇게 보통 스노우볼도 다 UFO 스노우볼, 외계인 스노우볼.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사람은 돈벌이 때문에 그런다 쳐. 어쨌든 연 사람이 어쨌든 거기 멕시코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Con la idea de anunciar un evento sin precedentes que tendremos aquí en la Cámara de Diputados. 주지사를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필요해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직 주지사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끌어다줄 주제가 뭐냐? 내가 주최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UFO 생체 조직을 숨기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보여줄 수 있다. 누가 했는지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름을 각인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뭐 자신의 인지도에 도움이 되겠죠. 멕시코 대통령이 정말 미신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미신을 좋아해요? 네, 이분 기본적으로 항상 봤을 거예요. 부적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 안 걸렸다.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들만의 어떤 정치 문화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짜, 착체를 만들었다는 과학자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걸 현명하게 잘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음모론 쪽으로 너무 흐르는 이런 무서운 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뭔진 모르지만 아마도 외계인이 비행을 저였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뭔진 모르지만 하면 뭔진 모른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지금 실제 천문학자들은 정말 진지하게 외계 생명체, 외계 지성체를 탐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가짜 이렇게 접착제로 만들어 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지하게 외계 행성 탐사하는 천문학자들에게도 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맨발 걷발로 걸으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르신들께서 맨발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걷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맨발로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맨발로 걷기 좋다고 소문난 장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수천 명? 와. 대표적인 곳이 울산의 황방산 황토길인데 하루에 2,000에서 4,000명씩. 하루에 2,000에서 4,000명이면 이건 대단한 숫자네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 아이템, 우리 지역에 뭐 하나 들어와서 관광 상품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이거는 저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입 문턱이 없어. 그냥 하면 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주시에서 아예 지난 2월 달에 이제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네, 조례안까지? 아예 이제 보도가 있으면 예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도가 있으면 이제 그 맨발 걷기 산책로를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소 30% 정도 맨발 걷기 구간을 만들겠다. 맨발 걷기 시로 만들겠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울산 전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송파구 살거든요. 오금공원 올림픽공원에 아침에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5명 중 4분이 맨발로 걸으시더라고요. 에이 진짜? 아니 5명 중에 4명이면은 한 명 빼고는 다 맨발로 걷는다는 거야? 그게 저였어요. 송파구 오금동이면 도심인데 거기서 그렇게 걷는다는 걸 진짜 열풍은 공원에서. 열풍이네. 오, 야. 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을 좀 하세요? 장현철 대표인가요? 죄송해요. 아니 저도 이제 걷기 많이 하고 퇴직할 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혈관도 안 좋고 혈압도 안 좋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으니까 의사가 일단 살을 빼라. 근데 살 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걷는 거다. 그래서 빠르게 걸으라 그래서 이걸 나를 살리는 한 시간이다. 이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정말 한 6개월 동안 10kg 정도 빠졌어요. 퇴직할 때와 제가 13kg가 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건강하게 빼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이래서 정말 약을 다 띄었어요. 혈관장 이런 것도 다 띄고 그래서 저는 빠르게 걷기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맨발까지는 아니고 저는 아까 그 장준선 박사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조금 내가 경기도 쪽이긴 한데 거기는 아직까지 신발 벗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서. 아니 근데 있잖아 저는 걷기로 해서 이제 건강을 찾으셨잖아요. 잠깐만 맨발이 이렇게 좋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네. 이미 효과를 잘 봤는데 더 뭐 맨발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근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신기해서 저도 해봤거든요. 다들 걸으시니까 여기가 걷기 좋은가 하고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는데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 풀, 흙이 닿는 그 기분이 뭔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줘서. 그런데 아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미 아픈 분들이 한 80%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열풍도 뭐냐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체험수기 이런 거 엄청 올라오더라고. 근데 효과 본거는 뭐냐면 순환이 안 됐는데 시선이 다 되더라. 이 손끝까지. 맨날 손이 누르끼리 하고 얼굴이 내가 화색이 안 돌고 했는데 화색이 돌아. 그리고 뭐 당도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치로 왔고
일단 몸에 부종이 싹 빠졌다는 거지. 이 몸에 엄청 얼굴에 붓기물이 빠졌고 한 달 만에 체중이 한 5kg쯤 빠진 것 같아. 사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가 일반적인 맨발 걷기였으면은 오늘의 주제로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선풍적인 거는 뭔가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네. 있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맨발 걷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가늠이 안 되는데? 맨발로 벗으니까 발이 땅에 닿잖아요. 지구하고 닿잖아요. 접신이 아니라 접지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영어로 지금 얼스니까 얼스에 ing를 붙여서 얼싱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얼싱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지구하고 내가 연결되면서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땅의 기운을 받는다.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제 클린턴 오버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케이블 TV 방송 설비 회사를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퇴임을 하고 나오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좋아질 수 있을까? 근데 옆에 사람들이 운동하러 지나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신고 있어서 지구하고 이 단전이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접지를 시켜갖고 이 전류를 흘려보내는 건데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이분이 케이블 TV 회사잖아요. 근데 사실 전기전자 쪽에 보게 되면은 어싱이나 그라운딩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전압이 올라가거나 감전사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땅에 전선이 이 전기를 흘려보내도록 만드는 게 그라운딩, 어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람의 인체에 적용을 해서 어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 실제로 신발을 벗고 걸으니까 건강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로? 건강이 좋아져서 내가 효과를 봤다.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내니까 열풍이 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많은 또 젊은 사람들도 이게 뭐 좀 되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막 증언들 붙는 증언이 암 환자가 맨발로 걸어서 2달 만에 완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비염이 났다. 난치암 말기 되신 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치유를 하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땅을 밟는 순간 제로가 되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소 같은 게.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지. 전립선암을 요 근래에 받았거든요. 이걸 한번 줬다고 했더니 한 20일 만에 500이 떨어졌어. 1400에서 860까지 떨어졌어. 이게 난 효과를 봤어, 완전히. 심지어는 탈모도 가능하다. 피부도 좋아진다. 이런 실제로 얘기합니다. 아무리 걸어도 지금 내가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허수듬을 탈모까지 얘기하는 건 이거 벌써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권 교수님은 보는 건데. 다른 양은 다 뛰었는데 이거 해결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아무리 걸어도 머리는 안 난다. 머리는 안 돼. 이 어싱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거 뭐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예를 들면은 이 어싱 이론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소위 전류잖아요, 전류. 그러니까 몸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다.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게 이 뭐 어떤 정상세포를 파괴하거나 뭐 노화를 촉진하거나 뭐 암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땅에는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접지를 하면 중화가 되는구나. 중화가 되면서 활성산소가 내려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병도 날 수 있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이걸 믿지를 않아. 그러면 제가 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실험을 했나 본데. 용이 되는데? 이야. 몸에 약간 미세하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바디 같은 것도 그렇죠. 보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약간 이제 몸이 찌릿해지는 게 이제 그 몸에 이제 전류가 흘러서 이제 그런 건데 몸에 이제 활성산소를 어쨌든
땅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마이너스 전류로 이제 이걸 낮춰준다라는 게 이제 이 이론의 핵심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보여준 게. 의미는 뭐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제로가 됐다는 의미죠. 그래. 산성에서 알칼리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의상 내가 보기에 닿으면은 전이차가 없어지니까 0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거를 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전위차가 나는 게 여기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전압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면서 땅하고 연결했더니 0이 됐어. 막 신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물로 생각하면은 물이 수위차가 나다가 바다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위가 맞아지겠죠.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물체랑 닿으면 이 물체와 나 사이에 전위차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순간 전위차는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딱 신발을 벗고 대는 순간 몸에 이렇게 고여 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 좋은 거 아니에요? 빠지셨네요, 신기로. 이게 영상이 좀 설득력 있어요. 아니요. 고여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전압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도 전이차가 좁혀지긴 하지만 어쨌든 땅은 그렇죠. 그라운드는 0이니까 땅하고 접촉되는 순간 0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증원도 있고 열풍이잖아요. 뭐 땅바닥 걷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그리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 맨발 걷기 뭐 이제 얼싱 이론이 그래서 이거 유사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유사과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맨발 걷기가 좋은 운동인 것 같다. 맨발 걷기 건강에 무조건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가 위약이 가장 많이 잘 듣는 사람들의 유형들은 의사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잘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져가지고 희망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맨발로 걷으면서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이 심리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지면 밝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자면 맨발로 걷는 거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저도 말을 할 거예요. 실제로 맨발로 걷는 거 좋아해서 1년 동안 맨발을 걸었었거든요. 독일에 있을 때 진짜 좋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학이냐? 아니에요. 자, 우리 몸에 전기 신호가 많습니다. 피부에도 있고 심장, 뇌세포, 온 우리 신체에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들로 신체 전체가 다양한 전기 신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맨발로 걸어서 땅과 닿아서 생기는 전이차가 0이 된다고. 이 모든 메커니즘에 있어서 내가 몸이 좋아지거나 치료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화라는 건 의학적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너무나 좋고 과학적인 효과도 있지만 과학이 아닌 과학처럼 보이는 이론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얼싱이라는 맨발 걷기 운동의 근거로 자주 소환되는 논문이 2012년도에 나온 국제학술지의 접지, 인체를 지구 표면의 전자에 재연결하는 것의 인체 건강 영향이라는 논문이에요. 다들 이걸 인용을 합니다. 몇백 차례 인용이 됐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는 연구진들이 아주 순수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의도성이 있다. 이들 자체가 접지 연구를 후원하는 회사의 독립 계약자이면서 회사의 지분까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탕 회사 대표한테 설탕이 몸에 좋습니까? 좋죠. 뭐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네요.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맨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약간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뭐 맨발 걷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걷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게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상업적인 뭔가 들어오죠.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자는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어싱 매트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왜 안 나오나 했어. 왜 안 나오나 했어. 옛날에 옥장판 맞아. 전자파 패드 뭐 이런 건데 그거를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에 팔아가지고 사기네요. 50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입건된 사례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맨발 걷기는 건강에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쓰던 감각 영역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한 지면을 걸을수록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면서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살이 더 많이 빠지고 그렇겠죠. 내 근육 발달이 더 많이 되고 어싱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맨발로 걸을 때 더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네네. 여러 가지로 지금 운동 효과가 있잖아요. 걷는 것은 대표적인 국민 운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걷게 되면 다양한 노면 환경에 따라서 개별적인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 잔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과 코어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대학교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A그룹은 모래사장을 걷게 하고 B그룹은 운동화를 신고 걷게 했어요. 그랬더니 허리 통증이나 수면 만족도나 여러 지표에 있어서 이 맨발로 걸으셨던 분들의 지표들이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이 요즘 인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마치 모델처럼 가상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제는 어플이 등장을 했죠. 내가 내 셀카 사진을 입력을 하면은 표정을 좀 달리해서 온갖 그런 사진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뭐 게다가 시간도 짧습니다. 한 장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2분 정도면 나와요. 한번 또 볼게요. 또. 쭉 보면은 재밌는 사진 많은데. 이거 와.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다 가수. 누구야? 우수에 취한 모습. 누구야? 잘생겼다. 괜찮네. 영화 배우인데 영화 배우? 우리가 사실 그 사진 합성하고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좀 달라요. 그죠? 이 핵심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있던 거를 기가 막히게 합성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징들을 따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럴듯하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럴싸한. 이거는 기존의 인공지능과 조금 차이가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이다. 이제 그 생성형 AI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열풍을 몰고 온 챗 GPT도 이게 이제 역시 생성형 AI인가요? 그렇죠.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인데 생성형 AI 중에서 특히나 대화형 AI라고 대화를 생성합니다. 문맥을 읽어야 되고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답을 내놓는 거죠. 조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이 할 때마다 새로운 답을 내놓기도 해요. 생성형 AI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성형 AI가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너무 혁명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대화형 AI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얘는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생성형 AI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미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내가 공부한 데이터 이상으로 빙의하듯이 그 존재를 흉내내가지고 인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까지 나왔냐면은 AI 지저스.
AI 예수가 나왔습니다. 신성 모독 아닙니까 이거? 그게 뭐냐면요. 실제로 성경을 학습시켰어요. 성경을 쫙 읽어가지고 모든 성경 데이터를 그 어떤 목사님, 신부님보다 다 외울 수 있게 학습을 한 다음에 Hello,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elcome to the AI Jesus Twitch stream. I am AI Jesus. AI 예수를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킨 거예요. 자, AI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뭐 자기 현재 뭐 고민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죽어서 어디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궁금했던 과거 사실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억나시죠? 뭐 가론 유다 배신한 거. 아직까지 가론 유다에 대한 뭐 약간 앙금이 남아 있나요? 역시 궤도 남네. 역시 궤도다워. 한 시청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신이 모든 걸 창조했냐? 아니면은 빅뱅이 모든 것을 창조했냐? 뭐 이런 질문까지 AI에게 한 거죠. 답이 뭐예요? AI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If the purpose is to help people by sharing 빅뱅은 wisdom, 창조자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성한 의지의 표현이자 그의 창조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증거인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놈을 지옥에 보내라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한 자의 주소를 입력해라. AI 부처, 뭐 AI 목사님 되게 많은 종류의 이 종교 경전을 따서 학습시킨 AI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이제 어떤 그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소리를 그대로 따는 거. 요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예,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구라 씨,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생겨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입금해 주실래요?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계는 안 해도 되겠네. 아닌데. 저희가 이제 표창원 교수님을 흉내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쉽게 나네요. 저희 아마 제가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정말 학습을 조금 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많이 하면 달라질 것 같은데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만큼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딥보이스 기술이고, 딥보이스. 예, 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성우분이 실제로 단어들을 다 녹음해요. 맞아요.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이거를 이제 조합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단어도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심지어 이 데이터가 2초 샘플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저 문장을 제가 읽은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털도사 표창원입니다.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재미로 팬이 만들어주신 거라서 틀었더니 이제 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저는 유사과학을 신봉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무한으로 즐기는 유사과학 애호가 고아드입니다. 게르마늄 팔찌는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효과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이질감이 없이 정말 제 목소리인 거예요. 네. 나는 저런 대사를 치질 않았는데 읽질 않는데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약간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살짝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 실제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 있는 한 과학기술 업체 대표가 막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화상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얼굴이 일단 보이니까. 얼굴 보이죠? 목소리도 익숙하죠? 근데 갑자기 지금 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지금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치금을 넣어야 될 텐데 지금 잠깐 내가 유동성이 좀 막혀서 4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 오, 큰 돈이네. 바로 잠깐만 넣어주면은 금방 갚아줄게. 그래서 알았어 하고 불러준 계좌번호에다 입금을 시켜줬어요. 이제 일반 전화로 걸었죠?
친구 어때? 잘 받았어? 잘 입찰 잘 했나?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난 뭐 입찰도 모르겠고 돈도 모르겠는데 당한 거죠. 이야. 범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을 했냐면 이걸 해킹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따와서 지금 이렇게 걸었던 것이 화상 통화로 완전 딥페이크를 사용한 신종 범죄로 전문가가 당해서 8억 원을 그냥 입금시켜버린 사건이었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조만간 2년 안에 보이스피싱은 영상통화로 걸려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이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목소리를 학습한 뒤 진짜처럼 만들어낸 가짜를 말합니다. 那你网友长这样，这样，或者是这样，实际上他们可能是长这样，这样。 이렇게 이제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와 이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잡는 것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은 평소에 화면에 안 보여주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딱 걸려왔을 때 뭐 돈 보내 이런 게 있으면 턱 보여줘. 그럼 턱을 한번 딱 대는 순간 깨지죠. 그러네요. 뭐 옆구리 한번 가자. 옆구리 한번 가자. 겨드랑이 보여. 네, 겨드랑이 한번 가자.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You're one out. 사실 깨져요. 그러니까 정색이 깨진다는 거죠. Don't hang around here,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이렇게 내리는 순간 조금은 깨진다. 동료 사업자인데 겨드랑이 보여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사업자니까 전화가 오는 거야. 몇 억 입금하는데 턱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웃자고 한 얘기인 것처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청에서요 최근에 그 특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 딸인 줄 알았는데라는 제목으로요.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 액정도 나갔고 부품도 새로 갈고 하면 그 정도는 하지. 누구지?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엄마, 지금 내 말 들려? 돈 보내달라니까 지금.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진짜로. 근데 최근에 또 우려할 만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를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하였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I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AI를 이용한 가상의 이미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는 전국에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진짜. 사실은 아동 성착취물은 금칙으로 돼 있어요. 금칙으로 돼 있는 걸 다 풀었어요. 네. 뭐 해킹 방법을 사용했는지 풀어내서 AI로 아동 성착취 사진을 이미지를 만들어냈고요. 압수 당시에는 고성능 노트북이 한 대 있었고요. 보조로 사용하는 이런 노트북 그리고 그냥 일반 PC 이렇게 이제 모두 다운로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거는 좀 사람으로서는 좀 해서는 안 돼 정도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그런 표현물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그냥 자신의 취미,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이거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가상의 인물인데 왜 성착취물이 되냐. 이거는 나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뭐 주장을 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아동 성착취물이 되는 겁니까? 아청법 대상에 처벌을 받을 사안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피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규제나 어떤 단속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거라면 아예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거면은 이 사람이 직접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주체가 돼버리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는 처벌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어쨌든 재판에 이제 어쨌든 회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우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요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린 적이 있냐면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비록 AI로 실존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낸 가상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을 성의 왜곡의 대상으로 착취 대상으로 삼은 것 이것은 처벌해야 할 범죄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사실 AI로 제작을 했다는 게 방법에서만 다를 뿐이지 뭐 제작물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뭐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런 아동 청소년 험난물 그리고 우리 불법 촬영물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운로드해서 포진만 해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AI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가 진짜 너무나 광범위하네요. 예. 우리가 상상의 이상인데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에 가서 뭐 온갖 종류의 책들이 다 있는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사실 온라인 마케팅에서 최고죠. 우리가 깜빡하면은 AI로 쓰여진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마존은 그런 걸 판단 말이에요? 아니 많습니다.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쓴 책이에요. 이게 뉴욕 균류학회 최근에 트위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버섯에 가던 책이 올라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엉망인 책을 냈어? 이걸 먹고 잘못하면 독버섯을 먹는데 보니까 큰일 나죠. AI가 쓴 책.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제 뉴욕 균리학회에서 이렇게 트위터를 올린 거죠. 여기다 경고를 올리고 조심하라. 알려진 작가나 알려진 사람이 쓴 책만 구입해라.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진짜로. 그 AI 특징 중에 하나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를 얘기하잖아요. AI가 답을 줬는데 이거 왜 이 답이 나왔는지를 모른다는 결정적인 특징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거를 못 댄다. 네, 근거를 알 수가 없다, 인간은. 그러니까 실수투성인데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신뢰를 하는 거죠. 미국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진 한 장이 퍼지면서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영내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 아침, 러시아 매체도 이를 보도했고 인도의 한 방송은 긴급 속보까지 내보내며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테러다. 그것도 대형 테러다. 9.11 같은 걸로 사람들이 팍 보면서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을 했겠습니까? 주식시장이죠. 9.11 테러 때 우리가 엄청난 주가의 하락을 봤었거든요. 난리 났었죠. 그래서 선물한 사람들이 엄청난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실제로 반응을 합니다.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순간적으로 80포인트가량이 쫙 밀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이 가짜였던 거예요. There was no explosion at the Pentagon, however. The image, we're going to show it to you, it's fake. 주식시장이 어떤 걸 혼란을 삼아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그랬으면 그건 진짜 범죄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계획적 범죄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대통령 저격, 뭐 아니면 전쟁. Я змушений приймати складні рішення. Спочатку я вирішив повернути Донбас. 이제는 정말 이게 AI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AI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AI의 위험성을 이제 전문가들이 알다 보니까 어떤 안전한 프로토콜이 나오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인공지능 개발 우리 모두가 중단해야 된다. 이걸 뭐 서명도 했어요. 그랬고 뭐 유발 하랄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네 서명하셨거든요. 서명하셨나요 혹시? 아 그것 때문에 김대식 교수랑 논란으로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현실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서명하자고 한 사람들이 챗GPT를 만들고 이미 이 AI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잠깐 멈추자.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거. 우리는 만들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자고 해도 안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멈춘 사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그 나중에 그 AI가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이 사인하신 분부터 척결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식 교수님 조심해야 된다. 터미네이터를 보낸다. 인공지능의 적으로 간주되겠네. 지금 요 방송도 온라인으로 전부 남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존재를 인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공지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사사로운 복수심. 복수심. 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사고인 거고. 저는 인공지능을 지지합니다. 저는 증거를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박쥐 같은 혼자만 하겠다 이거요? 인공지능 여기입니다. It's nice to see you again. I am not Morgan Freeman. What you see is not real. Well, at least in contemporary terms, it is not. 저는 요즘 꽤 똑같은 질문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AI가 프로파일러를 대체할 수 있나요? 계속해서 강의 갈 때마다 그 질문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반반이거든요. 프로파일링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 발생한 범인의 특성을 이번 사건 수사에 활용하는 거. 이건 인간보다 AI가 훨씬 낫죠. 그렇겠네요. 예. 데이터만 잘 맞아, 넣는다면. 그러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인간이 매번 범죄를 저지를 때 똑같이 저지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자가 저지른 연쇄살인도 양상과 수법, 방법, 대상이 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전히 다른 많은 직업들이 AI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프로파일러는 아마 거의 마지막에 대체될 것이다.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지금 자신의 직업을 변호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잘하냐, AI가 잘하냐, 주식 투자할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실제로 AI 투자 기법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고 펀드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기 미래에 뭐 저기 없어진 직업 해가지고 그런 거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직업 그만두고 예, 유튜버로 전향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류가 끊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얘가 나한테 다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극단적인 고립과 단절의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의 어떤 그 기본 조건이잖아요. 가장 끔찍한 미래 사회가 될 거고 가스라이팅 AI는 전 정말 큰 위험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무조건 맞다고 믿으면서 뭐 사이비 종교를 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I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실제로 뭐 AI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AI 기술 발전과 위협에 대해서는 진짜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이제 기업가들도 역시 이제 윤리의식을 가지고 함께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챗GPT가 등장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했던 이상의 혁명일 것 같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바둑 둘 때 끝나고 하려고 했던 게 복귀거든요, 복귀. 결국은 이런 결정을 인공지능이 왜 했을까에 대한 복귀를 인간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맹신하면은 아마 속수무책일 것이다. 얼마 전에 그 초전도체라고 거기에 또 테마가 불어가지고 아주 엄청났었어요. 예.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100% 과학으로 봤거든요. 와, 우리가 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니 하고 보고 있었는데 주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게 우리나라 과학 문화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면 노벨상은 기본이고 세상이 바뀔 일이라. 초전도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주식은 오늘도 크게 올랐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3,800원짜리 MRI 기계라는 건 이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RI 장비에 이미 초전도체가 쓰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써서 굉장히 강한 자기력을 만드는데 초전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냉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것 때문에 추워요, 안에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상온 상압에서 가능하다. 그럼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처럼 초전도체를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 뭐 인생 네컷 찍을 때 그냥 MRI 찍듯이. 오늘 한번 즉석 MRI 한번 찍을까? 우리 둘이 한번 같이 찍을까? 하면 이렇게 찍. 야, 너 왜 이렇게 기침을 해? 한번 찍고 가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정도 대단한 물질인데 재료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 몇 개 이렇게 섞어서 온도 가열하니까 짜잔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딱 한 숟갈 먹으면 수명이 10년 늘어난다. 근데 그 음식의 재료 레시피를 봤더니 뭐 메추리알 2개, 간장 1스푼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검증이 중요하다. 검증이 네, 중요하다. 네, 네. 이게 사실 그럼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떤 데는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화중과학기술대 연구진이 뭐 굉장히 조그만 이런 물질이 꼭 마이스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떠 있고 또 인도 국립물리학연구소라고 하는 데는 처음엔 아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데는 됐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재료도 간단해. 뭐랄까 편차가 좀 심하고 이런 거 자체가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뭐 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이 레시피 자체를 정교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노하우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단서만 던진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 거고 아니, 이게 실제로 불가능했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이 개념을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다 알듯이 사실 뭐 전도체 하면 전기 잘 통하는 거, 통하는 물질. 뭐 부도체 하면 안 통하는 물질. 맞아요. 반도체 하면은 통했다 안 통했다 뭐 이런 물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라고 영어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잘 통하는 물질. 저항이 거의 0이다. 전기가 아무리 통해도 이제 발열 하나도 없이 전기 손실 없이 뭐 전기가 뭐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꼬맹 물질, 꼬맹 물질. 한 번 충전해서 뭐 일주일 정도 핸드폰을 쓴다. 그리고 한 번 충전해서 전기차가 뭐 한 일주일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쓴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요만한 배터리 안으로 한 달이 간다. 우리 같은 지금 이제 모빌리티 이런 거 핵심이네. 그것만의 혁명이고 일단 배터리 사업 관련된 게 다 뭔가 변화할 수 있고 전자제품도 다 바뀔 수 있고. 일단 초전체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구분하는 법. 일단 저항이 0이 돼야 된다. 임계 온도보다 낮아지면 저항이 0이 된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초전도체가 자석이 내뿜는 자기장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고 거부하는 성질입니다. 심지어 자기장이 통하고 있어도 얘가 초전도 현상을 딱 띄는 순간 들어갔다 여기까지 다 빼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이거 놀라운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상용화가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그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온도 처음 발견했을 때가 영하 269도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온도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영하 269도에서 뭘 했다 이런 경우 없잖아요, 보통. 옛날에 그 저기 곽튜브가 무슨 러시아 가가지고 무슨 뭐 영하 뭐 한 60도에서 무슨 그 정도가 진짜 극한 상황. 네. 생활하는 과학자들은 이 온도를 올리면 되겠다. 그럼 상온이 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영하 23도까지 올립니다.
쓸 수 있는. 이거는 겨울에 극지방에 쓸 수가 있어요. 영하 20m면 그래도 뭐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네. 이게 이제 2019년 5월에 이걸 달성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압력이 이제 말이 안 돼요. 위에 다이아몬드, 밑에 다이아몬드에서 요 안에 수소 화합물을 놓는 거야. 그다음에 눌러. 1,700억 파스칼의 압력으로 누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누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그 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를 모아가지고 뭐 쏜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기체가 있는데 그걸 눌러서 고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그때 들어 압력이 1제곱미터, 한 요만한 크기의 1,700억 킬로그램의 무게를 누르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무게죠. 이렇게 했을 때 영하 23도에서 초전산이 나왔어요. 사실 상온, 상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물론 과학 강국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석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오늘 날씨에 가능한 초전도체가 지금 LK99.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런 걸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뻥 같은데. 아니 만약에 이렇게 이게 대단한 게 진짜잖아. 야, 그럼 뭐 지금 난리 났지. 난리 났잖아. 난리 났죠. 저도 사실 국가적으로 지금 이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이 상온상압 초전체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설레는 일이긴 한데 결국은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나야지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중요한 거는 과학은 신념이 아닌 팩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중이 과학을 즐기는 법을 하나 발견한 거죠. 우리는 사실 과학을 과학자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두가 과학 이야기를 해야 과학이라는 산업,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비밀들, 과학에 있는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경이로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편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